안녕하세요. 채널의 김원중 기자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조기 진단, 폐암에 있어서 조기 진단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선생님과 함께 전반적인 리뷰를 해볼 건데 최신의 폐암 진단 기법과 과거에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한번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병원 정밀의학폐암센터의 이계영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폐암의 진단, 이게 생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폐암의 진단 어떤 게 있는지 쭉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암과 달리 폐암은 진단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내시경이나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면은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암이 발생하는 병소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심되는 병소에서 조직 검사해서 현미경으로 염색해서 이제 암세포를 확인하면은 위암이나 식도암이나 대장암은 쉽게 진단이 되는데 폐에도 내시경이 있기는 합니다. 기관지 내시경으로. 근데 그 내시경으로 모든 폐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이 중심 부위밖에 못 보는데 최근에 폐암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담배를 피신 분들도 이게 담배가 순해졌거든요. 얇은 담배. 네네. 그렇기 때문에 깊이 들어 마셔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폐암이 이 중심 부위에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심성 폐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편평상 폐암이나 또는 소세포암 같은 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깊이 들어 마시다 보니까 이 허파과리까지 암이 발생하는 부위가 내려가서 이 폐 상피세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선암이 대단히 많습니다. 선암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네. 있어요. 이 선암은 이 말초에 생기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기관지 내시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CT를 보고 CT에 암이 의심되는 병소가 있으면은 침을 찔러서 이렇게 새침을 우리가 경피적 폐생검이라고 하는 네네. 침을 찔러서 이제 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각혈을 한다거나 또는 기흉이 생긴다는 합병증 위험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침을 찌르려면은 사이즈가 좀 커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아주 작은 초기암을 진단하는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그 위치가 심장 옆에 있다거나 또는 뭐 큰 혈관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위험해서 우리가 찔렀을 때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피적 폐생검이라는 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진단하는데 굉장히 제한점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정 CT상에 암이 의심되는 이제 소견이 나오면은 수술적으로 수술장에 데려가서 제거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확인하는 이런 수술적 조직 검사도 많이 시행될 정도로 이 폐암의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통해서 한 번에 진단을 할 수 있는데 폐암은 CT를 통해서 암이 의심되는 송소가 나오면은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세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직검 2단계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 위암이나 이제 대장 내시경은 일반 국민들을 통해서 국가암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관지 내시경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먼저 CT를 찍고 구체적으로 저설량 CT라고 있습니다. 네네. CT를 찍어서 암이 의심되는 병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고 그게 이제 폐암이 의심되면 그때 조직 검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2단계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나 대장처럼 한 번에 봐서 조직거를 떼어내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진단이 되면 그때 이제 조직 그렇죠. CT를 네. 먼저 찍어서 네. CT에서 암이 의심되는 병소가 나오면 그때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이렇게 2단계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단 부담이... 방법이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도 그 조직 검사하는 방법도
또 침습적이어가지고 네. 조직 검사를 되게 이제 침을 찔러서 하다 보니까 합병증 위험도 깨 있는 높고.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분 마취를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미국에서는 이제 그 로보틱 그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네네네. 그거는 진단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합니다. 전신 마취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근데 아직 그 방법은 들어와 있지 않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네. 또 치료를 위해서 전신 마취까지 하면 모르겠지만 진단을 위해서 전신 마취하고 또 치료를 위해서 또 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신 있습니다. 마취가 네. 이렇게 몸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좀 약간 초보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기관지 내시경과 기존의 위 내시경이랑 차이가 뭔가요? 이제 위내 시경은 이제 구강을 통해서 네, 이렇게 그냥, 들어갑니다. 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식도부터 해서 위하고 십이장까지 보게 되는데 기관지 내시경은 기도가 위나 식도보다는 작기 때문에 좀 얇습니다. 되게 직경이 한 5.9mm 정도. 네네네. 그리고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비강을 코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 대신 이제 이 기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목을 마취를 하게 되죠. 국소 마취를 합니다. 그 수면 물론 수면으로 네, 할 수도 하면은 있죠? 네, 네. 아주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 기관지 내시경 검사 자체는 그렇게 아주 위험한 검사는 아니고 네네네네. 이제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할 때 네네. 출혈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폐를 이렇게 네, 일단- 그때 이제 출혈이 과다 출혈이 되면은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제 이 폐암 진단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폐암 진단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폐암 검진을 위해서는 CT를 먼저 찍어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엑스레이 가지고는 조기 폐암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저설량 CT라는 게 있어서 폐는 공기가 많아가지고 일반 CT는 그 조영제를 써야 되고, 그렇죠. 네, 조영제를 써야 되고 이 방사선 설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반면은 공기가 많아가지고 아마 일반 CT의 한 7분의 1 정도? 굉장히 작은 설량으로도 폐 영상을 깨끗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2mm, 3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폐암이 의심되는 병변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저설량 CT가 굉장히 그 민감하고 굉장히 그 효과적인 방법인데 CT를 찍다 보면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찍어보면 한 10명 찍으면 한 2명 정도는 이상 소견이 나와요. 오, 그만큼 많이 나와요? 네, 그게 폐결절이라고. 폐결절. 네, 폐결절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근데 사실 그 많은 폐결절 중에 진짜 나중에 폐암인 경우는 2, 3%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대다수의 그 결절들은 이제 염증성 결절이라든가 네. 과거에 이제 어떤 그 알았던 흉터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폐결절을 많이 그럴 수도 얼마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단어를 많이 접했던 네, 것 같아요. 어려서 뭐 감기를 심하게 네. 앓았던 거나 결핵을 앓았던 거나 뭐 폐렴을 앓았던 거나 그 후유증으로 이제 흉터가 남는 거죠. 그게 이제 결절 형태로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크면은 저희들이 이제 암이다 아니다를 판정할 수 있지만 이게 작을 때는 그 사진만 가지고 영상 소견만 가지고 암을 진단하기 어려워요. 네네네. 그래서 이 영상 소견을 꼼꼼히 보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결절이 있을 때 이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사이즈가 클수록 암일 확률이 높아요. 사이즈가 아무래도 클수록. 네네네. 그리고 생긴 모양이 이렇게 불규칙적인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영상학적으로 그 석회 침착이 있는 경우는 암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석회 침착이 없는 경우. 또 그 환자분이 흡연을 많이 하신 분. 또 연령이 젊은 사람은 암일 확률이 많지 않고 연령이 높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암이 의심되기 때문에 근데 폐암을 사진만 가지고 진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뭐 덩어리가 커가지고 뭐 이런 뭐 달걀만한 혹이 있을 때는 사진만 가도 이거 암이려니 하지만 이게 작을 때는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포를 봐야 됩니다.
조직 검사를 해야 네, 돼요. 그게 이제 조직 검사가 되고 문제는 그 조직 검사가 이제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영상 소견만 가지고 폐암을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암세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그 조직 검사를 저희가 폐생검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 폐생검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폐생검 자체가 굉장히 침습적이고 네. 또 하나는 하려면은 이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병변이 커야 돼요. 아, 띄어내려면. 네, 네. 시술자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만 할 수 있는 거죠. 의심은 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작거나 또는 이제 최근에 그 위치가 아주 위험한 경우 또는 그 간유리 음영 결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동양권에 많은데 특히 그 담배 안 핀 비흡연 여성에서 발생하는 폐암에 많이 보입니다. 이 반투명 그 유리처럼 보이는 결절이 있습니다. 간유리. 그걸 간유리 결절이라고 하는데 이 간유리 결절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서 찔러도 조직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간유리 음영 결절 또 어떤 경우는 그 안이 비어 있는 공동성 결절이 있고 드물지만은 폐암이 폐렴처럼 오는 수가 있어요. 폐렴인지 폐암인지 이런 경우는 조직 검사를 찔러도 네. 저희가 조직을 넣으면 그게 딱딱해야 되거든요. 보통 일반 암은 딱딱하기 때문에 찔렀을 때 조직을 얻을 수 있지만 이렇게 그 폐렴이라든가 간유림 결증은 조직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진단이 어려워서 결국은 현재로서는 대부분 이제 암이 의심되면은 결국 술장에 데려가서 마취하고 일단 띄어내서 그 자리에서 현미경으로 병리 의사가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만약에 폐암이 확인되면 그때 수술을 암 수술하고 만약에 암이 아니면은 이제 닦고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필요한 조직 검사 또는 불필요한 수술을 한 15% 정도에서 해요. 폐결절에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암이 어느 정도 의심이 돼서 하다 보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괜히 이거 암도 아닌데 환자한테 수술시키면 어떡해? 하다 보니까 확실해야지만 수술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암의 재발률을 낮추려면은 가능하면 초기에 2기보다는 1기에 1기에서도 1기 B보다는 1기 A에 1기 A 중에서도 3cm 미만, 2cm 미만, 1cm 미만 작을수록 재발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현재 이 조직 검사로 폐암을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좀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사이즈 보고 나중에 이게 커지면 그때 하자. 그렇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영 CT 소견만 가지고 네네네, 그런 맞습니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암세포를 이렇게 초기 폐암 환자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암세포를 직접 확인하는 대신에 마치 우리가 범인 잡을 때 범인을 직접 검거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문이나 범인이 남긴 DNA나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분석해서 범인을 검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처럼 폐암도 폐암 세포를 직접 확인하기가 이렇게 폐암은 어려우니까 암세포의 그 지문과 같은 전령이 있습니다. 메신저.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암세포가 분비하는 엑소좀이라는 거고, 그러면 그 엑소좀을 찾아서 분류해서 분석함으로써 그게 암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를 진단하자는 게 이제 제 원천적인 아이디어죠. 네네네. 네, 교수님. 그래서 엑소좀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셨는데 제가 이제 이 사전에 이 콘텐츠를 찍기 전에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교수님께서 특허도 내신 진단법이 있다라고 해요. 네. 그거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폐세척 액상 생검 기법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엑소좀 기반 폐색척 액상 생검 네, 기법, 네,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폐암 세포를 초기에 폐암에서 확인하기가 어렵고 네, 결국 수술을 해서 띄어내야지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암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수술 전에 암인지 아닌지
또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폐암의 특성이 있는지 그거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암세포를 직접 잡기에는 환자들이 너무 고생도 하고 또 위험하고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암세포가 분비한 그 메신저인 엑소점을 제가 찾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혈액이나 소변 같은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제 체액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3기나 4기암 환자들은 잘 나옵니다. 진행성 폐암인 경우에는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혈액 가지고도 거의 8, 90% 이상 진단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1기암이라는 거는 제자리에 있는 암이거든요. 그렇죠. 제자리 그 자리에서 조절로 얌전하게 자라기만 하기 때문에 혈액으로 많은 그 시그널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흡기내과 전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폐암에서 조직 검사가 어려운 대신에 그 폐암이 있는 그 의심되는 병소가 있는데 내시경을 가까이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식염수를 주입을 해가지고 세척을 하면은 그게 만약에 암이라면은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엑소좀이라는 나노 파티클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찾아서 그거를 분리해가지고 체외에서 그걸 분리해서 그걸 깨는데 그 안에 DNA가 있어요. 저희가 그 DNA가 있다는 걸 찾았고 그 DNA는 그 엑소좀을 분비한 암세포하고 똑같은 DNA가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DNA를 분석하면은 그 세포가 폐암 세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그 폐세척액에서 조직 검사를 대체한다. 그래서 폐세척액 또는 액상생검 이런 말로 명명을 했죠. 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논문도 이렇게 발표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정확도라고 하나요? 그거 이제 그런 확률 정확도? 네, 뭐 민감도, 민감도. 뭐 특이도, 뭐 정확도, 네네. 뭐 일치율 이런 이제 저희들이 그 어떤 검사 방법의 그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살짝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가 이제 엑소좀 안에 이제 DNA가 있다는 걸 찾아가지고 이제 논문 발표를 하고 바로 2018년에 처음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이걸 가지고 임상 환자한테 적용하는 연구들을 이제 여러 논문을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지금 3기, 4기, 심지어 2기 환자들도 현재 저희 방법으로 95% 이상 민감도, 특이도, 일치율, 정확성을 가지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뭐 진행성 폐암에서는 조직 검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그 EGFR 그 유전자 DNA 찾는 방법은 거의 조직 검사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데이터고요. 다만 일기암이 아직은 조금 떨어집니다. 일기에서는 그래서 일기암 중에서도 뭔가 활발한 일기암은 저희들 잘 잡아내는데 그냥 얌전하게 제자리에서만 있는 일기암은 아직도 조금 못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기암에서는 한 70%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만약에 활발하지 않은 그 일기암은 그냥 수술해도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엑소좀을 많이 분비하는 암은 일기알에도 재발률이 높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먼저 찾아서 다행히 이렇게 EGFR 표적 유전자가 있는 폐암 환자들은 표적 항암제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먼저 선행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술해서 재발 방지 억제를 하는 그런 지금 임상 연구들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관련 내용은 뭐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수술 후나 전이나 항암 치료요법은 예전에 저희가 콘텐츠로 진행한 게 있으니까 제가 이 상단에 띄워놓으면 여러분들께 클릭하시면 볼 수 있게끔 해놓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검사 기법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나요? 네, 저희 병원에서는 이 방법을 가지고 임상 연구를 지금 벌써 한 5년째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오시면은 아직 저희들이 이제 그 진료 수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식약청에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배발한 거를 이제 환자한테 수가가 결정돼서 환자한테 이제 진료비를 받을
되면 한 1, 2년 기다려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저희들이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들한테는 연구 동의서만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다 무상으로 검사는 해드리고 있고 또 대부분의 임상 연구를 통해서 통해 가지고 이 개발된 진단 방법의 그 성능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향후 폐암 진단에 있어서 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큰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폐암이 왜 치료 성적이 이렇게 나쁘냐? 네. 그거는 첫째 1기, 2기 초기 암 진단율이 낮다. 4기 암 진단율이 너무 높다. 따라서 1기, 2기, 1기 암을 특히 많이 찾아야 되는데 1기 암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조직 검사로 가지고 폐암을 진단하는 방법이 없고 네.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통해서 수술적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받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 재발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기 암을 조직 검사 없이도 수술하기 전에 어떻게 이 폐암인지 아닌지 또 폐암이라면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는 암인지 또는 재발할 위험이 높은 암인지 아닌지를 먼저 선별하고 네. 환자한테 선행 치료가 있으면 선행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야지 저는 환자의 치료 성적이 훨씬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GFR 변이 폐암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네. 전체 환자의 30, 40%. 30-40%. 특히 우리나라 포함한 동양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EGFR 유전자 변이 폐암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 그 효과 입증이 됐다고 생각되고 지금 나머지 그 두 번째로 많은 돌연 변이가 KRAS입니다. 그래서 KRAS도 저희들이 이제 현재 그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고 심지어 EGFR과 KRAS가 아닌 일반 그 폐암도 네네. 저희들이 DNA의 그 메칠화라는 게 있습니다. 메칠화 DNA라고 그 메칠레이션 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폐암인지 아닌지를 조직 검사 없이 확인하는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초기 연구 결과가 대단히 유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년 늦어도 3년이면은 적어도 한 폐암이 의심되는 환자의 90%는 조직 검사 안 하고도 이게 이제 폐암인지 아닌지 폐암이라면은 어떤 유전자 돌연 변이는 폐암인지를 먼저 찾아서 환자의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지금 현재는 수술을 해야지만 수술 결과를 그 수술 조직을 가지고 분석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재발률도 높고 네. 진단도 지연되고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면은 보다 초기에 또 진단도 하고 또 암의 특성도 저희가 파악하고 그래서 재발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전 진단 방법이라고 지금 어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2, 3년 뒤에 이런 이제 좀 편안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환자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이 폐암 진단 검사가 나올 때 되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저희 인터뷰도 하고 네, 영상도 네. 한번 해서 그동안 리뷰를 한번 더 정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선 이제 EGFR 네. 그 폐세척 액상 생검 키트는 이제 거의 개발이 완료돼서 지금 허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식약청 허가가 저는 뭐 하여튼 1년 안에. 한 1년 반 정도 뭐 걸린다고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모든 병원 네. 저는 뭐 장기적으로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도 제가 개발한 연구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교수님 저희 이제 끝인사 남았는데 끝인사 이제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하나 둘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네, 네. 하나 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